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화이자 추가 구매 계약 체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우선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또는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접종이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예방접종을 일찍 마쳤던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에서는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사 또는 모더나사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집단 면역에 가깝다 또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은 왜 우리나라는 이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이 부족한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예방접종의 도입 계약의 소식은 환영할 만합니다. 네. 하지만 그 예방접종이 실제 도입되는 시기와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약상의 불확실성과 또 비밀 유지 죄역 때문에 이거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된다고 하면 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들으면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백신 비밀 유지 조항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NDA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Non-Disclosure Agreement, 즉 일정한 계약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하는데요. 이 NDA라고 하는 이 서로 간의 상호 신뢰 속의 그 비밀 유지 조약은 이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을 지금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밝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계약이 체결된 것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네. MOU라고 하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건 뭐냐면 양해각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하겠다고 서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MOU는 언제든지 휴지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계약이라는 표현을 아까 장관께서 하셨는데요. 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선금을 지급하고 또는 성금 내지는 완급을 하고 만약에 그 NDA 상황 내에서의 계약 조건 안에 예방접종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배상을 화이자사나 기타 예방접종을 만드는 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물어야겠죠. 따라서 아까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9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회분이란 것, 당초는 7,900만 명 분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은 그 9월까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게 1분기, 2분기, 3분기라고 하는데 사실 2분기는 이제 5월, 6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럼 3분기가 이제 7월, 8월, 9월인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화이자사의 4,000회분, 그러니까 2,000만 명분이 더 들어오게 돼서 예정대로 계약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2021년 9월까지는 총 1억 회분, 즉 5천만 명이 예방접종을 맞을 만큼의 분량이 확보되는데 여기 말하는 5천만 명 분량이 9월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입분,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제조 백신들이 들어오고 있는 물량을 총 합산한 분량이 1억 회분, 즉 5천만 명 분이 9월 달에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보면 오늘까지 전 국민의 약 4%입니다.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까지 1,200만 명 접종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접종 속도를 좀 높이면 가능할까요, 교수님? 우선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해를 해드리자면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제로 우리가 3천만 명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9월부터 11월 중순, 12월 초까지로 길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35만 명에서 50만 명씩 예방접종을 했을 때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5월하고 6월 두 달 60일인데 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기 예방접종 됐던 약 300만 명, 1회 접종 기준입니다. 2회를 완성한 게 아니죠. 1회 접종 기준으로 1,200만 명을 하려면
900만 명을 나머지 50일 중에 나눠서 해야 되니까 실제 현재 그 국민의 협조와 그리고 예방접종의 원활한 공급이 된다고 하면 1,200만 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이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3차 접종도 가능한 분량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이라면 부스터샷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이 화이자사에 나오는 예방접종이 대한민국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그 동시에 화이자 예방접종은 우리가 2번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네. 메신저 RNA 방식은 인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백신입니다. 최근에 화이자사의 CEO랑 모더나사에서 개발진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험실적으로 제한된 3상 실험에서 90%, 94%의 유용성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된 분들의 그런 유효한 이 항체 유지값이 일찍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리고 변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부스터샷, 즉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을 지금 미국에서 준비 중이고 9월 중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9월에 결정이 돼서 부스터샷, 즉 추가 예방접종을 미국 등지에서 한다고 결정됐을 때 그때 도입 계약을 하면 너무 늦겠죠. 따라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혹시라도 이번에 우리 화이자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을 2번 받으신 분이 필요할 시에는 올 11월, 12월 또는 늦으면 내년 1월에 추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한 것이니 어떻게 보면 이 메신저 RNA 방식은 초기에 그 항체 역가가 높다가 추후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국내에 4천만에 2천만 명분의 추가 예방접종의 이런 도입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이런 추가 예방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대비로 환영할 만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계약, 이 범정부 백신 TF의 역할, 첫 성과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TF 또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어떤 점에 좀 주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백신의 자립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선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인 유행인 팬데믹은 2022년 하반기에 우리가 사라질 거라고 빌 게이츠가 예언을 오늘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백신의 자주 주권을 위해서는 현재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개발사의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임상에 진행될 수 있도록 TF에서 해외에서의 도입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3상을 완료해서 국내에서도 임상을 통과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예방접종이 심의에 거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TF에서 같이 진행되어야만 이후에 이런 예방접종이 부족하거나 또는 또 우리나라가 예방접종을 생산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의 이런 국제개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을 이 단기적 성과로 또 장기적 성과로 같이 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일부 백신에서 혈전 논란이 있으면서 다양한 백신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도입의 경우에는 이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 이 러시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처럼 혈전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 이 같은 계열의 백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이 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 때문에 15년, 18년 정도 걸리던 예방접종을 단 16개월, 18개월 만에 개발해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사나 얀센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이 실제로 혈전을 만드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다만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것처럼 예방접종 시에 혈전의 위험성이 있음. 우리가 타이레놀 두통약으로 먹는 것도 거기 잘 보면 간 손상의 위험이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그걸 걱정하고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먹었기 때문이죠. 복용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스프리트 V 같은 경우는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 잡지 란셋에서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메신저 RNA 예방접종보다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내에서 예방접종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혈전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따라서 현재로는 이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에 2천만 명분이 계약되고 정상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네. 스프리트 V,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방접종은 혈전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물론 그것이 이제
나와 있지만 금지가 아니라 특정 연령에서 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스프리트 V에 대한 이런 도입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오늘 화이자 백신이 추가 계약되면서 이 스푸트니크 V 논의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약처가 화이자 백신을 초저온이 아니라 일반 냉장고에서 최대 2주간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냉동고에서. 그러면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미 6주 전에 미국 FDA에서 이미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메신저 RNA 방식은 아주 리소좀이라는 불안정한 개체를 우리 몸에 집어넣기 때문에 지질막으로 쌓는 게 이게 핵심 기술인데요. 이 지질막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저온이 필요합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파이자사에서 나온 경우는 영하 75도까지도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드라이브 스루에 군 부대까지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높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 일반 냉장고인 영하 10도, 15도에서도 약 2달 정도, 상온 일반 냉장고에서도 2주간 진행을 했을 때 유효성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미국 식품의약 FDA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거의 가능한 걸 보이고요. 미국하고 한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땅이 적고 센터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잘 시간을 맞춰 방문하신다고 하면은 일반 냉장고나 아니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냉장고 시설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속도와 안정성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백신 접종 속도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변이가 확산되고 이중 변이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주가 아니고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남아공화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변이주가 많이 나타나서 예방접종자에서도 예방접종 후 중환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6월까지에 우리가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약 45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놓침 없이 파이자사와 아스트라제네카사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서 7월, 8월 우리가 휴가철이죠. 이때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속도를 높여서 9월까지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변이주가 나왔을 때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변이주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새로 예방접종 만드는데 6주에서 12주면 금방 만들 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도 6개월 안에 새로운 주, 즉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매년 맞지 않습니까? 매년 새로운 주사를 맞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새로운 변이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1차 2021년도에 첫 번째 회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국민들이 정부의 계획과 안내를 믿고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 즉 백신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항공 승무원 등 젊은 층이 많은 이 접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60%대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우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여쭤보시고 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항공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분들이 일단 젊으신 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활동 중인데 접종 후에 휴가를 못 가질 걸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방접종 그 동의율보다 좀 낮은 편인데 그 부분이 언론 등에 좀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다 보면 75세 이상의 파이자,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동의율이 우리가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거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접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상반기에 65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예방접종도 이제 다시 공급이 되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파이자사에 대한 예방접종은 앞으로 7월부터 젊은 층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교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20, 30대 예방접종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20, 30, 40대의 젊은 층의 예방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교육과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한 예방접종의
접종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관련해서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